사실 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빠졌다라기보다 너무 지지부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좀 지겨울 정도로 지금 보합이 너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2차 전지 시작으로 해서 조금 오르는 듯 했으나 사실 전반적으로 주요 업종들 다 하락하면서 오늘 뭐 유일하게 뭐 오른 업종들 좀 테마주가 네. 뭐 정치 테마주 정도 예, 그런 정도랑 이제 개별 테마주 정도 움직였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도 계속되고 이제 사실 2월 이후로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이제 대형주로 주도가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 같고 이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미국 시장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네. 결국은 채권과 주식의 지금 싸움 시장이지 않나 싶은데 이제 채권 금리 우리는 뭐 사실 채권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지만 이제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제 뭐 연금 쪽에서는 이 채권으로의 투자로 조금씩은 주식에서 차익 실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잖아요.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는 그럼요. 거예요. 조금씩은 그래도 연금 펀드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실감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근데 거기서 그럼 주식에 대한 그런 그 투심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사실 거래량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1월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1월 고점이었고 증시도 고점이었고 거래 대금도 고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3월 지금까지 거래 대금을 보면 일평균 3월은 약 15조 정도 되는데 1월에는 26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거의 한 뭐 60%, 40% 이상 하락을 한 건데 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갈 곳이 없다. 업종도 없고 섹터도 없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빨리 이렇게 투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실은 무엇보다는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이 다시 네.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은 또 안 좋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악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사실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다 못 가고 있는데 사실 어디에 투자를 하냐라는 네. 부분 그리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너무 아쉽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테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선거 테마주가 오늘 최고였잖아요. 예.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되면 야권에서 단일화되면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오전에 9시 때? 9시 반에 발표한다는데요. 9시 때 발표했는데 이미 다 어떻게들 다들 아시고 그러게요. 이미 다 진양그룹주가 네. 급등을 했고요. 사실 진양그룹주 한번 제가 사실 너무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스캘핑 조금씩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이제 테마주는 많이 못했는데 진양산업이 지금 가장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3월 첫째 주 대비해서 거의 뭐 한 오늘 최고점으로 했을 때 거의 뭐 2배 이상 네. 급등을 했고요. 이제 진양산업, 뭐 진양폴리, 뭐 진양화학 등이 따라오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진양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나눴는데 이렇게 덩치 테마주 일단은 단일화 후보는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1차적인 이제 모멘텀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1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야권과 여권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더 정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이제 진양 관련해서는 아니면 테마주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정도는 매도 시점이지 않았었나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뭐 안랩이라든지 뭐 써니전자 폭락했잖아요. 네. 네.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이 빠르시거나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하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제 정치 테마주 특성이 그런 거니까요. 그건 뭐 혹시나 그런 걸 모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네.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진양산업이 이를테면 왜 오세훈 관련주로 오세훈과 뭐가 관련 그런 거 깊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없습니다. 알아도 안 나옵니다. 무슨 예. 기업이냐라도 아실 필요 특별히 없습니다. 빨리 손이 움직이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냐가 중요한 뭐 거지. 사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면 실망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뭐 어쨌든 간에 4든에 8천 뭐 어쨌든 간에 테마주로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네. 매력적이긴 하죠. 그죠? 수익을 네, 줄 그렇죠. 때는 굉장히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응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좀 얘기하실 게 테마주 네. 이제 사실 선거 테마주에서 진짜 이제 찐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선거 테마주가 아니라도 최근 건설업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건설업 KR에서 건설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한 1%대 상승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뭐 KR에서 건설지수라고 하면 이제 28개 종목들로 구성되는데 뭐 GS, 현대, 뭐 대우건설 이렇게 대형주 중심에서부터 28개 종목으로 KR 지수, KR 건설 지수를 나타내는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건설 지수는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과 이런 선거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좀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거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공약 부분이 내걸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좀 더 힘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번 건 아니라도 앞으로 이제 내년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뭐 안정화라든지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서 계속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보고요. 뭐 작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워낙에 좀 건설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올해는 중장기적으로 한 하반기까지는 건설업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관련주보다는 편안하네요. 정치 관련주는 그렇죠. 이제 인물하고 엮여가지고 사실은 이유는 없는 건 아니지만 올랐다 떨어지는데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그렇죠? 거기다가 경기 부양 플러스 선거 관련된 부양책들이 나오게 되면 건설주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사실 건설주도 인프라 쪽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저께 이제 바이든 정부가 3조 달러의 대규모 이제 대정 부양책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이제 현금 지급으로 하는 이런 부양책들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고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고용 지수잖아요.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이제 부양책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인프라 관련주도 앞으로 괜찮다라고 봤을 때 건설업 그리고 뭐 나머지 인프라 사실은 바이든 하면 친환경 그렇죠. 인프라인데 네. 그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이제 워낙에 지금 주가가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바이든 하면 뭐 태양광, 태양광, 그렇죠. 뭐 풍력 등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에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또 대규모 이제 재정 정책까지 인프라 구축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증시가 그만큼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 내렸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업종을 고르고 종목 고르고 선택보다 전 그렇죠. 최근에는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잠깐 쉬어야 돼 더 사야 돼 이런 고민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좀 지쳐가는 그죠? 저도 사실 지치고요. 이거 매일 봐도 뭐 똑같고요. 3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나마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슬금슬금 하향 조정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오늘도 3천 살짝 깬 것 같은데 사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러게요. 예, 되게 좀 찝찝하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바이든이랑 뭐 구두로 이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대화가 뭐 잘해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 중국하고 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대북 정책에 나올 것도 없고 부양책 뭐 그나마 이제 새로운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그렇다고 갑자기 여기서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것도 아니죠, 그죠? 금리가 오르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좀 기댈 수 있는 건 좀 실적일 텐데, 그죠? 그죠.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 얘기도 좀 놓치고 갔는데 이제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미국 증시, 미국 기준금리가 될 법한 미국 국채 10년물에 대한 이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신흥국들은 계속 지금 기준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언제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사실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응이 올까라는 부분이 사실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너무 좀 이제 부정적으로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또 좋은 얘기를 좀 이끌어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터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금리 올리고 금리 인상폭도 사실 상당히 좀 높게 그러니까요. 올리고요. 뭐 잘 안 되니까 중앙은행 총재를 확 바꿔버리고 터키 리라와 이머징이 약했고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고 시장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다.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 대응을 해야죠. 이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염정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네, 뭐,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뭐, 앵커 같다는 분도 있고요. 네. 또 편안하게 좀 하시자고요. 너무 네. 앵커 같으시다는 얘기가 그래요?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하시니까 약간 좀 천천히 편안하게 네, 얘기할까요? 약간 그 쉬어가면서. 허허실실미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좀 올랐으면 저희가 그러니까요. 할 텐데 일단은 있기만 해도 즐거울 텐데요. 맞아요. 예. 좀 또 흘러내리는 그런 국면인데 다만 투자를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오르는 날만 있는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오를 때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좀 걱정했잖아요. 예. 아주 과한데 속도가 이러면 후유증이 있는데 분명히 후유증을 좀 남기고 사실 있는. 올 거라고는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게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대략 뭐 그래도 한 3,000 혹은 뭐 좀 더 밑으로 내린다면 뭐 한 2,900 언저리에서 한 3,200 요 정도 갇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3,000 살짝 뚫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3,000에서 뭐 앞뒤 정도 되겠는데 뭐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지수가 나랑은 상관없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